6개월을 끌어왔던 키코 배상 문제가 결국 시중은행들의 불수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시중은행은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상황에서 배상을 하면 배임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은행이 배상을 거부하자 금융감독원은 분쟁 조정 결정서를 공개하면서 다시 한번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 모셔서 키코 사태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도 오랫동안 경제기자를 했는데 이 키코 다 옛날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네. 한참 된 얘기를 아는데 네. 금융감독원이 왜 갑자기 이걸 꺼내서 배상을 하라 어떻게 하라 이런 결정이 나오겠는데 왜 그런가요? 이게 지금 2017년도에 민주당에서 예. 이 금융 3대 적폐라고 해가지고 예. 처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키코의 재조사를 좀 요청을 하는 그런 이제 결정을 내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선 공약에도 예. 이 부분이 포함이 됐었고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간의 금융 감독 당국에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키코에 대해서 대처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좀 자성이 있었고 이번에 윤석헌 금감원장이 이제 오시면서부터 좀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어서 이 TFT가 만들어졌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1년 5개월 정도를 조사를 하고 이제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아서 이제 4개 기업에 대해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뭐 시청자들을 위해서 키코가 뭐니 좀 짤막하게 좀 설명부터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사실 저도 잘 어려운 개념이라서 네. 처음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네. 어려웠어요. 네. 이게 사실은 외환의 환해지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 손실을 좀 이렇게 완화하기 위해서 네. 일정 구간 안에 이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거를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금융 상품의 파생 금융 상품의 일종이고요. 좀 네. 어려운 개념입니다. 네. 그 일어난 일이 그런 파생 이제 통화 이제 파생 상품인데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진 게 2007년 8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인데 네. 근데 그 사이에 환율이 크게 변하면서 기업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됐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사건이 진행됐던 거죠? 사실은 그때 이제 금융 위기가 글로벌하게 오면서 사실 그 당시에는 자본시장법도 제정이 되기도 전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수출을 많이 하던 기업들이 환율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건 또 뭐 좋은 투자로 이제 생각하고 네. 그 은행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환해지 상품이다라고 네. 알고서 이제 가입을 많이 했었죠. 특히 네. 이제 환율 변동이 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설명도 들었을 것이고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다릅니다만은 예, 그런 이제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해당됐던 기업과 그 기업들이 피해를 본 금액이 엄청났었죠. 예, 뭐 네. 3조도 네. 넘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금액을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거를 회복을 할 수 없는 손실이고 그간 도산을 한 기업들도 많이 생겼고요. 예. 이제 그 은행에서 이거를 출자 전환식으로 해서 이제 그걸 손실을 이제 보전해 준 경우도 있었고 뭐 굉장히 이제 키코 비대위가 생기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비대위에서 심각하게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금융감독원 조사도 이루어지고 재조사 TFT에도 많은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제 배상 문제가 이제 쟁점이 되고 네. 과연 은행이 제대로 설명을 했느냐, 뭐 불완전 판매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사기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왜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결론이 났던 사안 아닙니까? 대법원은 어떻게 결론이 났던 건가요? 사실은 예. 대법원에서는 이게 불완전 판매 부분에서만 인정을 했고요. 예. 사실 이게 사기성이 있는 계약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상품 자체가 상당히 이제 구조가 어떻게 보면 투기적인 그 거래이고 이거를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하기 어렵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의 공방이 굉장히 많았고요. 당시에 또 화제가 됐던 것은 혹시 기억하실 수도 있겠으나 노벨 경제학 상 받은 네. 교수님도 오시고 뭐 MIT 교수님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뭐 전문가 증인이 굉장히 또 주목도 받고 엄청난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은행 쪽에 이제 그 상품의 그 사기성은 인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은행이 사기, 기망 또는 불공정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업, 중소기업에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는 못해서 불완전 판매에 책임은 있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진 거네요. 네, 그것도 이제 사실은 사안별로 조금은 달랐고요. 예, 예. 제가 이제 당시 기억하기로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파생 상품의 트레이딩 센터에서는 네. 자동으로 이제 콜이 이제 녹음이 되거든요. 그러고 뭐 그런 부분에 이제 증거들이 사실은 은행에 굉장히 다 있어요. 그래서 네.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 이거를 뭐 했는지에 대한 입증을 이제 사실관계를 이제 은행에서 다 제출을 하고 다투어졌을 때 이 증거를 이제 은행에서 제시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조금 많이 가만히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건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이제 됐다.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사회적 인식이 되어 있는 건이 아니었나요? 사실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다 그러면은 예. 그거는 이제 재심의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은 예. 사실은 이게 번복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안인데요. 이번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네. 재조사를 한 사건들은 네. 사실은 이게 법적인 구제를 당시 이제 신청하지 못했던 기업들 그리고 당시 좀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슈들을 조금 다루어 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금융감독원의 입장이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재조사를 한 것인데 그 부분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결국은 이제 법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은행의 책임이 크게 달라질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상품이 이제 같은 상품을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우려는 뭐 처음부터 예견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예.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그 피해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피해를 배상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좀 사유가 있다. 그래서 네. 좀 해봐야 되겠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임의 변제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그게 임의 변제. 예, 그게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더라도 네. 저희가 이제 사실은 갚을 의무가 법적으로 없지만 네. 그거를 이제 내가 변제를 하겠다고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개념에 착안을 했고 더구나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최근 이제 5월에 그 은행법의 그 34조의 2라는 이제 규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관계자들한테 은행이 어떠한 이제 특별한 이익을 네. 제공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규정이 있어서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은행에서 내부 통제상 배임과 더불어서 이제 상당히 우려하던 이제 법적인 근거가 되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네. 이제 유권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키코 피해 기업들을 기대가 좀 높아졌었던 상황이었죠. 네. 예,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다시 밝혔지만 배임과 횡령에 대한 이제 이슈는 그거는 이제 별개의 이슈다라고 다시 이제 컨펌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럼 요번에 이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룬 네. 그 키코 피해 기업이 이제 4개의 기업이었잖아요. 네. 이 기업들은 당시 대법원까지 가지 않았던 예, 것이고 예.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은 기업들이라는 예, 거죠. 사실은 이제 지금 그 분쟁 조정 네. 결정서가 공개가 돼서 예. 이제 저도 그거를 원문을 보지는 못했는데 예, 예. 이제 보도가 된 거를 제가 보니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환해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그 인력이 없었고요. 기업들이. 예, 직원이 그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고 그 4가지 기업들 중에서 이제 뭐 한 기업은 뭐 사실 엔화랑 뭐 이런 것들을 달러화로 뭐 이렇게 통지를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여러 하고 통화가 있는데 뭐, 예. 달러화로 해지를 많이 했으니까 그- 이해하지도 못한 예, 상태에서 예. 은행들이 좀 과다하게 했다 그런 얘기네요. 네네. 그리고 뭐 보험도 가입을 했는데 필요 없는 거를 또 이제 또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키코에 가입을 했던 경우도 있었고. 뭐 굉장히 좀 단기에 그 전망만을 내놓고 이게 사실은 장기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단기 환율 변동만 설명을 해주고서 그걸 가입을 권유했다. 뭐 이런 이제 것도 있었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상당한 이제 불안전 판매에 누가 봐도 이거는 그 은행의 설명 의무가 제대로 되지 네. 않은 케이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이번 4개 기업의 경우에 관계된 은행이 네. 6곳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분쟁 조정 결차를 우리은행은 받아서 네. 배상을 하기로 했는데 네. 신한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시티은행은 안 하겠다. 네, 분쟁 조정의 결정을 거부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금감원에 영이 안 서네요. 왜 거부를 하게 됐나요? 저로서는 굉장히 이해가 가기도 하는 결정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은행의 이사회로서는 네. 그 성관주의 의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제 그 주주에게 이 회사의 이제 경영상의 판단을 해야 되고 손실을 끼치지 않아야 하는데 네. 대부분 이제 그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을 반하는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뭐 엄청나게 이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이게 사실 이사회 책임이 면책이 된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아, 예, 배임 책임이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사의 배임 책임이나 이런 것까지 이런 이제 그 면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 유권에서도 그 배임이나 이런 부분에까지 이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별개의 이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이사회에서는 여러 이제 법무법인의 의견을 또 감안을 해서 뭐 숙고 끝에 결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예. 그래도 여튼 금융감독원은 이제 은행들이 거부를 하니까 배임 우려 때문에 거부를 하지만 이건 고의적인 배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배상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했는데 네. 결국은 뭐 거부를 당해서 상당히 그 금융감독원의 어떤 행정행위가 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결정을 한 것을 은행이 노 한마디로 하면 그 많은 피해 기업들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어떤 권한이랄까요? 결정의 권한 네. 그리고 조정할 그 대상 이런 데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사실은 그 조정이라는 것이 네. 그 대안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이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조금 이제 그 ADR이라고 하는데 예. 구속력이 있는 이제 것은 중재는 구속력이 있어요. 하는데 이제 조정이라는 것은 네. 그 본질상 당사자가 이거를 이제 동의를 해야지만 구속력을 가지고 재판상 화해랑 같은 이제 효력을 가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본질상 구속력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감독 당국에서 이거를 뭐 강권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정이라는 것의 한계는 이제 본질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금감원도 사실 본인들이 이런 분쟁 조정 결정을 할 경우에 은행들이 배임 걱정 때문에 안 들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네. 그래도 해놓고 나서 막상 정말 안 들으니까 네.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나 앞으로 어떤 감독원 행정행위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피해 기업들은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피해가 다 이루어진다면 다른 또 대기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네 개 기업들 말고도 한 100 뭐 한 50여 개 기업이 예, 있다는데 예. 이러면 금요가 굉장히 클 텐데 네. 그럼 그 기업들은 전혀 이제 배상을 못 받는 꼴이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앞서 말씀을 네. 드렸다시피 임의변제라는 개념으로 네.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 결정에 응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이제 신한은행을 필두로 해서 이제 다 이렇게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기가 이제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국책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네. 그 글쎄요. 거부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의 조정 결정에 기대를 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난망하지 않는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우리은행은 왜 받아들였을까요? 다른 데는 다 안 하는데. 이게 뭐 무슨- 알려진 바로는 네. 뭐 기존에 이제 회장님 제재가 걸려 있어가지고 DLF 네. 사태 때문에 네.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는데요. 근데 뭐 받아줬어도 제재는 당했어요. 네, 뭐 아무튼 네. 그런 이제 특수성이 있다고 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문제는 그 분쟁조정위원회의 이 범위와 구속력 문제에 관해서 좀 더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 사건을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이번 결과를 가지고 키코 사태.
사실 이게 지금 분쟁 조정 자체에 어쨌든 구속력은 없는 것을 없는 거. 이왕 이제 사실은 그거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래도 감독 당국에서 굉장히 이런 개전적인 그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론적으로는. 예, 예. 하지만 이제 문제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이미 뭐 사실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된 것을 뭐 되돌이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조화롭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어떤 레퍼런스는 조금 생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이 이제 시행이 되고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분쟁 조정과 관련된 이제 절차도 좀 강화가 되고 이제 개선도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일종의 사법적인 준사법 절차이고 하니 이 분쟁 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부분이라든지 좀 법리적인 그 전문성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좀 내리도록 하는 것이 즉 이제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조금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코 배상 문제에 대해서 이지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